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구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참 월요일부터 우리 주식시장 힘들게 또 문을 열었습니다. 참 그리스가 또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요. 참 잡힐 듯 말 듯 쉽사리 리스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 보시면서 답답하고 좀 시무룩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VVIP 시청 함께 좀 시청하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좀 시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커피가 건강에 좋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가장 좀 귀가 번쩍대는 효과가 살이 빠진다고 하네요. 이 커피가 지방 분해하는 효과가 있고요. 인체 에너지 대사량을 10% 정도 좀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예상외로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 운동과도 연관이 있어서 배변을 또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참 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커피, 한국인들의 좀 커피 사랑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이분도 참 커피랑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세련된 김동현 전문가 오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커피랑 잘 어울리세요. 어떤 커피 즐겨 드세요? 뭐 일반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하죠. 아, 세련되셨네요. 네. 커피에 설탕 막 넣어서 드시는 거 예전에 그렇게 아니시죠? 먹었는데 네. 이게 프림이 많이 먹으니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커피를 좀 그래요. 많이 마시는 네. 편이라서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아메리카노 먹기 시작하고는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서 계속 먹죠. 아, 그렇군요. 커피랑 잘 어울리는 김동현 전문가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들까요? 월요일부터 참 힘드네요. 네, 뭐 일단 그리스 영향을 좀 심하게 받은 모습인데 네. 이걸 이번 주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문제는 충분히 뭐 해결이라는 게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금융시장에서 지나갈 수 있는 노이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실제로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뭐 중요한 건 2011년, 12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확산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익스포저가 옛날 2011년, 13년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 있고 ECB가 이미 무제한으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면 ECB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독일 국채나 미국 국채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큰 자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노이즈 정도로 일단 그래요.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이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참 아리송하죠. 네, 좀 밀릴만 해서 밀린 건지를 네. 이번 주에 좀 주시하시면서 네. 대응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가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라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뭐 이번 주 좀 신경 쓰이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뉴스플로 좀 잘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VVIP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대응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가 참 많이 나와서 오늘 월요일부터 참 매매 힘들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한국 주식은 1년 됐고요. 네. 작년 5월 말에 했고 중국 주식은 네. 2월 말에 시작했어요. 중국장도 같이 매매하시는군요. 네. 더 속이 타실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더 속이 타실 것 같으세요, 지난주부터. 중국장도 같이 매매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니까요, 그렇죠? 주말에 기준금리 인하도 했고 네. 금리율도 동시 인하해서 오늘 좀 장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반등 좀 나오겠구나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오늘 더 하락해서 네. 최근 급락 흐름이 멈추지 않아서 이게 완전 추세가 꺾인 건지 걱정이 많아요. 그 부분 가지고 오늘 굉장히 또 고민하시면서 아마 좀 종목들 좀 시세 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중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중국 5대 한국 5대 5 정도. 반반으로 나눠 놓으셨고 금액은 좀 어느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억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도 꽤 금액이 많이 들어가 계셔서 최근에 좀 급락 나와서 아이고 좀 답답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했는데. 아이고, 네. 중국 주식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상당히 시작하신 게 아니실까. 올 초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중국에서 좀 수익 많이 나셨죠. 상반기에는.
저는 네. 2월 달에 부정 네. 지면서 조정발대해서 좀 수익 난 거는 일부분 좀 하고, 이번 다행이시네요. 네. 5,000포인트를 뚫길래 네. 이제 5,500, 6,000원 향해 가는구나 해서 되게 공격적이어서 그때 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고, 다 네. 밀렸어요. 그게 그때 들어간 좀 주식들이 상당히 지금 애를 먹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반토막도 나고. 아이고, 전문가님, 저희 VVIP 시작하고 지금 중국 후광통 종목 들어온 거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수익 잘 내다가 최근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상태세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뒤늦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좀 말할 수 없는 손실이 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정부, 제가 이전 뭐 아카데미 배우의 선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당국의 의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혹은 뭐 미국에서 마켓워치라든지 뭐 블룸버그에서 중국 고평가다, 경기 지표 안 좋다,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 비중 별로 없습니다. 상해 시장을 개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비중이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쪽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지 상해 시장은 사실 외국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크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 당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90% 육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 뭐 14억 육박하는 인구 중에서 투자 인구가 다 같이 사고 다 같이 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파는 동안 초급등세를 보였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레버리지 규제.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 지표도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막 중국 경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구조 자체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2차 산업 위주에서 어떤 성장률 구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7%대 성장률인데도 뭐 중국 경기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SOC 투자해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재정 지출을 해버리면은요, 성장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느냐. 중국의 이 막대한 13억 인구를 통해서 이 소비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금융시장도 서비스업이죠.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과 개방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장기 플랜들이 쭉 잡혀 있어요. IPO를 통해서 국유 기업들을 혼합 소유제로 시장에 좀 풀고, 지방 재정들이 좀 불안전한 부분들을 IPO를 통해서 지방 국유 기업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지방 재정을 좀 균형화시키고, 막대하게 높은 중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IPO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직접 금융으로 자금을 좀 조달하는 이런 목적으로 중국 시장의 장기 상승 플랜을 리커창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계의 상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정책적인 부분,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자산 효과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장 돌려서 굴뚝 떼서 이렇게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이 소비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어떤 먹거리가 될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너무 빠르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의 의중 파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 중국에서 장외 신용 거래는 한 10배, 그러니까 증거금률 1억 가지고 10억까지 살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외 레버리지 상품들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우산 신탁 규제했는데도 편법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좀 강하게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고점에서 특히나 뭐 중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평가였거든요. 뭐 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퍼로 따지면 뭐 300배, 400배, 500배 기업들이 너무 많던 상황이고, 특히 심천시장이나 창업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평균 퍼가 100배 이상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규제를 좀 강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반대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지준율이랑 금리를 동시 인하했는데도 오늘 반응이 없고, 오늘 마이너스가 들어가자마자 낙폭을 또 키웠던 요인들을 보면 이 마진콜이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오후장에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오후장에 오히려 낙폭을 장중에 키웠다가 뭐 금요일 수준으로 장중 낙폭을 키웠다가 4,000포인트 이하에서 반발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요. 그리고 오늘 하한가 종목들이 밑에서 많이 풀렸습니다. 이 마진콜이 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대 매매가 거의 바닥권의 청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양상이 진행이 되면은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추진 중인 가장 핵심적인 이 금융시장에서의 그 목표 자체는 IPO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IPO 시장이 지금도 IPO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지만 이 IPO를 좀 더 키워서 연착륙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의 재정 조달이라든지 혹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냉각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중국 공산당의 금융시장 정책이 트러블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 자유화라든지 뭐 혹은 환율 변동 환율 자체를 뭐 자율 환율제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증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보면은 지준율이랑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하는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요. 중국 정부 당국은 5천 넘어가고 6천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른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보여줬는데 반대로 이 정도의 쇼크를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지난 주말에 오히려 의중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 올해 상반기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심천시장이라든지 창업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소반 창업반 쪽에서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즉 막 300배, 400배, 500배 어떤 종목들은 1000배까지 밸류를 줬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중국에서 정책한다 하면은 그냥 뭐 국방이고 뭐 인터넷이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막 중국인들이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냥 아무 묻지 말고 그냥 돈 빌려가지고 막 샀던 건데 그게 위에서 이제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90년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묻지 말고 그냥 주식 샀다가 박살났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건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중국도 마찬가지 밸류에이션을 추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한 4%까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70%, 80% 떨어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은행주라든지 뭐 충분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렇게 빠진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중앙 교차 전략으로 중국 투자도 하고 한국도 비중 키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한 투자 수익률이 기대될 때 중국 배팅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조정이 일단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약간 회복 수익률이나 뭐 단기 진입할 경우에 좀 수익률이 일정 수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달려가는 시장은 일단은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중국 포트폴리오를 지금 6월 말에 조정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좀 많이 올라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위치 한 4,000포인트 리커창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000을. 왜냐하면 이전 3,000 이하의 시장에서 소비 구간으로 완전히 전환한 중국의 정책 지수가 4,000이다. 뭐 실질적으로 중국 상해 4,000포인트면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에 3,000에서 뭐 4,500 정도까지 달려가는데 2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4,000에서 다시 5,000까지 가는 데는 한 3,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떨어져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회복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 다시 올라가는 종목, 즉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좀 우량한 중국 주식들로 좀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던 테마주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오히려 손실폭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손절 매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혹은 뭐 금융이라든지 혹은 내수 서비스 쪽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 성장률이 1년에 한 20-30%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주식은 반드시 복원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중국 시장이 좀 뭐 아직은 선진화되지 못하고 변동 상한폭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전 세계 어느 시장도 밸류에이션이 수렴하게 되어 있고 실적 좋고 정말로 숫자를 찍어주면서 미래 성장률이 나오는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중국 서비스업 관련한 종목들은 2013년도, 14년도 그 안 좋던 중국 시장에서 신고가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부터 중국 시장은 묻지마 투자로는 후광통속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고요. 좋은 종목들과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이후에 중국 시장이 다시 속도는 느릴지언정 상승했을 때 이번에 부딪혔던 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는, 즉 지금 꾸는 꿈보다 앞으로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실제로 그 꿈이 숫자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걱정이 거의 최고조에 달한 위치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7월 달부터는 조금 진정이 될 거고요. 뭐 8, 9월 정도 사이클로 보신다라면은 점진적인 회복과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금 초보자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저도 뭐 1, 2월 달 구간 혹은 작년 연말에는 대충 사라 그래도 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현재의 위치에서 중국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비중을 오히려 연말로 가면서 다시 또 확대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진 중국장입니다. 중국장 매매 좀 포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종목 한번 쭉 불러주시면 저희 바로 점검 들어가 볼게요. 시장자님 종목 좀 불러주시죠. 네, 네. 중신증권 32위안 20%, 항천동력 42위안 20%, 중국증철 30.5위안 20%, 중국중차 21.35위안 10%, 중남미디어 29.8위안 10%, 항공동력 76위안 10%, 홍콩 상해전기그룹 4.733 홍콩달러. 네, 7종목으로 좀 아주 골고루 분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수익을 그래도 잘 내다가 또 고꾸라진 종목들이 많아서 아이고 걱정이실 것 같아요. 김동현 전문가님과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저희 언니 작년에 전문가님 생방 회원이었는데 아, 너무 그랬습니까?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수익이 난 거를 그래도 이익을 확정 지어 두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중국 투자 수익률이 한국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정말 좋은 산업들, 성장성이 큰 산업들은 뭐 앞으로 2, 3년 이상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지만 이번 상반기처럼 정말 이렇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포트폴리오는요, 제가 초보자분들께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보장성에 베팅하라 합니다. 그 불확실한 포트폴리오나 종목이 있으면은 오히려 같은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조금 보장성이 좋은 주식으로 이렇게 좀 압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압축될수록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내재 가치가 없고 상하 변동성이 더 큰 종목으로 분산을 많이 해두면 계좌 변동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 즉 지금 위치에서도 회복이 아니라 수익까지 예상하시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이 주식은 좀 뭔가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우선적으로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중신증권, 항천동력, 중국중차, 중국중철,
상해 전기그룹은 이제 홍콩 주식이죠. 그리고 항공동력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크게 나눠보면은 한 세 가지 섹터 정도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 한 포트, 그리고, 중국 그 1대1로 관련한 중차랑 중철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국방 관련주 두 개를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중차랑 중철을, 합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중신증권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 회복도 가능하시니까 올라온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신증권은 이번 올해 시장 사실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 건 없는데, 이렇게 막 반대매매 나가더라도 증권사는 수익 나잖아요.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사실 고유계정에 대한 평가 손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중국 증권산업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캐파가 분명히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밸류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번 급락이 나오면서 별로 오른 게 상반기에 오른 게 없었는데 덜 오른 종목이 같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중국 증권업에 대해서 은행에 일부 허가를 줘버리면서 증권산업 위축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할인 적용이 많이 돼 있는데, 이쪽은 그냥 버텨가지고 오히려 수익까지 가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으로 자산 효과라는 거를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효과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으로도 수익이 나서 그걸로 소비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을 중국은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1위 증권사의 점유율이나 자산 기준으로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를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보장성으로 본다면 항천동력이나 항공동력을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항천동력은 350배 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동력은 한 100배 이상의 펄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방 계획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불과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이 국방 관련주들이 대단한 테마성 움직임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사실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방에 자금을 집행해가지고 실적이 당장 눈에 확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전체 GDP 규모로 봤을 때 국방비 지출이 좀 적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리고 국방 선진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고도 장비들을 개발을 할 것이고, 개발비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매입을 해줄 것이고, 앞으로 이 중국 항공 국방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커질 수 있지만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번에 고점을 형성한 가격들을 다시 넘어갈 수 있을까를 저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차후에 넘어가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내 최고가를 형성을 해버리더라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봐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신 거죠. 중신증권이나 뭐 혹은 중국 중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차도 사실은 너무 중차 30위안이면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중철 같은 경우에도 일예로 이제 이런 거죠. 중국 중철은 중국에서 현대건설 같은 회사예요. 종합 건설사입니다. 종합 토목 그리고 건설 뭐 이런 부분들 다 하기 때문에 이후에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뜨고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는 소외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할인이 많이 된 상태에서 회복을 했을 때 소외는 크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 철도건설과의 합병권도 계속해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면은 중신증권, 중국 중철 쪽은 일단 보유 및 오히려 같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이 크게 나왔을 때 수평이동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보유했는데 A라는 주식이 우량주고 B라는 주식이 좀 고변동 위험 주식인데 시장에 빠지면서 이 두 종목이 모두가 20% 손실이 나왔다. 그랬을 때 A라는 주식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B가 만약에 좀 애매하다라면은 똑같은 손실일 때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쪽에서 같이 사버리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를 이쪽으로 그냥 수평 이동해버리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투자 전략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또 올라가면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투자금도 적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저는 중신증권 20%, 중국 중철 10%라면 오히려 항공동력 10%를 매도하셔가지고 중신증권을 추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항천동력 20%를 매도하셔가지고 중국 중철을 추가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이 부분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고 상해 정기그룹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있는 보유 주식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홍콩 주식 자체가 상해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시죠. 이번에 고점 터치했던 뭐 9달러 수준 다시 한번 9달러 수준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가능해 보이니까 상해 정기그룹 그대로 유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항공동력이랑 항천동력 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가지고 계시는 항공동력을 중심 쪽으로 이동 그리고 20% 가지고 계시는 항천동력을 중철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반등을 주겠지만 이게 지금 손실 자체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본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B플랜은 이겁니다.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중국 시장 지수가 한 4,50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탄력은 항천동력이나 항공동력이 조금 더 강할 거예요. 반등 탄력이. 기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이 두 종목을 로스컷을 손절을 확정 지어가지고 그 돈으로 조금 시장이 당분간 중국 시장 흔들릴 거예요. 왔다 갔다 다지는 기간을 줄 겁니다. 다시 흔들릴 때 이 주식들을 더 사는 거죠. 중신증권이랑 중국 중철 같은 주식을. 그래서 시간 싸움으로 지금은 가시면 회복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 3개월 이상 정도까지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중남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중남미디어는 10%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항천동력을 20이니까 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중철로 가시고 절반은 중남미디어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남미디어도 이게 지금 중국 교육 관련주로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평가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보장성이 뛰어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고평가돼 가지고 테마로 움직였던 이런 국방 관련주들을 오히려 여기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플랜으로 가시는 게 중신증권 유지하시고 중차 같은 경우에 조금 높게 샀지만 제가 볼 때 본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중차가 이번에 42원대까지 사실 합병 기준 42원임 때 꽤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차도 일단 본전 정도 우선적으로는 좀 생각하시고요. 중철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기대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상해 정기그룹 그냥 가져가시고 항공동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신증권 쪽 추가 매수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포트폴리오도 조금 압축이 되시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을 때의 회복 수익률 복원력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하방 쪽에 대한 피크아웃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확정 손실 지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회복의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김기호 전문가님께서 또 포트 교통 정리 한번 해주셨는데요. 좀 마음 편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역시 김정현 전문가님 네. 정말 최고시네요. 김정현 전문가님 또 언니분하고 같이 팬이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네. 작년에 저희 언니가 김정현 네. 전문가님 생방 회원이었는데 그때 네. 장 빠질 때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리스크를 네.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제일 신뢰하죠, 전문가님. 네, 좋은 또 답을 저희가 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정말 기분 좋고요. 또 목소리도 밝으셔서 저희도 참 안심이 됩니다. 수익 계속해서 많이 불리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거 전고점을 뚫고 연말까지 한 5,100, 5,500까지는 다시 간다는데 오늘 장을 보고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제가 이게 한 3,900이나 다시 이렇게 더 떨어지면 한국을 다 매도하고 네. 중국을 그러니까 물타기 개념으로 100% 중국을 할까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가요? 저희 짧게 좀 답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그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도가 느릴 거예요. 속도가 느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률 게임과 월등히 중국이 앞설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그 판단이 거의 좀 확실한 확률적으로 한 7, 8할 이상 이게 월등하다라는 판단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결정이라면은요,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건 별로 권할 정도의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간 싸움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수험자님 힘 많이 내시고요. 다음에 또 답답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네, 많이 고맙습니다.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중국장에 좀 투자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들 만나봤습니다. 또 김두관 전문가가 중국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 시향을 또 얘기를 해줬는데요. 좀 많은 또 중국장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시판도 워낙에 많은 분들 좀 기다리고 계셔서요. 저희 중국장 마감 보고요. 바로 게시판도 열어보겠습니다.